55세의 로라는 평범한 이탈리아의 교통경찰이었습니다. 그녀는 태평하고 낙관적이며 특히 등산 등 야외 활동에 매우 열정적인 여성이었죠. 로라의 남편은 수년 전 등산을 하던 도중 눈사태로 인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 딸이 성인이 되면서 로라는 가장의 무게를 벗어버릴 수 있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기대감을 결코 실현시킬 수 없게 되었죠. 2021년 5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58분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테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로라의 첫째 딸인 실비아는 어머니가 오전 8시경 인근 빌라 달레뇨 지역으로 등산을 갔다고 알렸습니다. 오전 10시에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었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함께 정리할 예정이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12시가 되었는데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와 여동생 폴라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알렸죠. 실비아는 어머니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닐까 걱정돼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우선 경찰은 로라의 실종 전 행적과 그녀의 배경, 그리고 그녀 가족의 전반적인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라가 사는 곳은 두 곳이었는데 한 곳은 테무에 있는 집에서 큰딸 실비아와 셋째 딸 폴라, 그리고 실비아의 남자친구인 미르토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라는 교통경찰 업무상의 이유로 브레시아 시내에서도 거주하고 있었죠. 둘째 딸 루시아는 인지능력 장애로 생활자립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로라는 루시아를 항상 곁에 두고 보살폈습니다. 최근 2년간 로라는 치과의사 남자친구와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고 얼마 전 그녀의 남자친구는 로라 루시아 모녀의 집으로 이사해 함께 생활하고 있었죠. 실종 하루 전인 5월 7일 로라는 낮에 평소처럼 출근했었습니다. 로라는 오후 8시 퇴근 후 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뒤 둘째 딸 루시아에게 저녁을 먹이고 샤워를 시켰습니다. 오후 9시 20분경 로라는 브레시아에서 테무까지 운전했고 약 1시간 후 그녀는 테무에 있는 집에 도착합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로라는 실비아와 폴라가 준비한 어버이날 케이크를 보았죠. 그녀는 뿌듯함과 동시에 감동을 느꼈고 기쁜 마음으로 케이크 사진을 찍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했습니다. 케이크를 먹고 집안일에 대해 대화를 나눈 후 로라와 자매는 각자 방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7시 50분경 로라는 야외 운동복을 입고 실비아와 폴라에게 인근 빌라 달레뇨 지역으로 등산 다녀오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로라는 두 딸에게 오전 10시까지 돌아올 예정이며 돌아온 후 집을 정리하자고 말했죠. 그러나 오전 10시가 넘어도 로라는 돌아오지 않았고 실비아와 폴라는 번갈아가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졌다는 안내음만 들렸다는 게 자매의 주장이었습니다. 빌라 달레뇨의 산악지역은 산이 가파르고 지형이 복잡하기 때문에 매년 사고가 발생하는 곳이었죠. 따라서 경찰은 로라가 산속을 헤매거나 사고당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찰은 산악구조대와 민방위대와 함께 로라가 등산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을 대대적으로 수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비아와 폴라는 방송사에 연락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죠. 두 자매는 울먹이며 시청자들에게 어머니에 대한 단서를 부탁했습니다. 경찰과 구조대는 8일째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로라와 관련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월 23일 테무 마을의 한 주민은 아침에 조깅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강둑 교각 아래에서 밝은 색상의 여성용 등산화를 발견합니다. 그는 TV를 통해 로라의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로라의 신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죠. 이후 경찰이 자매에게 확인한 결과 그 등산화는 로라가 실종 당일 신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일 후인 26일에는 다른 강변에서 동일한 사이즈의 오른쪽 등산화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로라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익사했을 가능성도 추측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강 하류에는 댐이 있고 댐에는 커다란 금속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로라가 강에 빠졌다면 그녀의 시신은 댐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죠. 5월 26일 등산화가 발견될 때까지 댐에서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라의 등산화가 발견된 강은 자매가 어머니의 하이킹 목적지를 언급했던 곳과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두 자매는 어머니가 날씨가 좋아서 빌라 달레뇨로 가지 않고 강을 따라 산책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자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매를 주목하게 됩니다. 실비아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분명 그녀는 어머니가 오전 10시에 돌아온 후 함께 집을 정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탐문을 이어가던 중 한 이웃은 로라가 실종된 날인 5월 8일 오전 10시 30분 실비아와 폴라 자매 그리고 실비아의 남자친구 미르토가 로라를 기다리지 않고 이삿짐 트럭을 빌려 매트리스 2개를 운반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등산화가 발견된 강둑에서 수상한 젊은 남녀를 봤다는 목격자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 목격자는 TV를 통해 로라를 찾는 방송에서 실비아를 보았고 수상했던 젊은 남녀 중 여성이 실비아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죠. 경찰은 그 목격자에게 여러 청년들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단번에 그는 미르토를 지목했습니다. 이제 그 수상한 젊은 남녀가 미르토와 실비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목격자는 실비아가 앉아 있었는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고 미르토는 망원경으로 멀지 않은 숲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이 20분에서 30분 정도 머물다 그곳을 떠났다고 말했죠. 놀랍게도 로라의 등산화가 발견된 곳이 근처였기 때문에 경찰은 실비아와 미르토가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자매에 대해 가장 먼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외할머니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실비아와 폴라가 어머니가 실종된 것에 통곡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혀 진심 같지 않았으며 자매의 눈빛에 슬픔이 없었다고 말했죠. 외할머니는 로라의 앞으로 10개 이상의 부동산이 있으며 일부는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상속받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라는 브레시아와 테무의 집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모두 세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임대 수입은 매우 짭짤했습니다. 또한 외할머니는 로라가 실종되기 전 미르토가 로라의 부동산을 탐냈고 항상 로라의 투자 계획을 방해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르토는 로라에게 집세를 올리라며 끊임없이 조언하기도 했었죠. 이로 인해 로라는 미르토와 몇 차례 다툼이 있었지만 자매는 미르토의 편을 들었습니다. 미르토는 심리학 학사 학위를 받았지만 파트타임 가수로 교회 행사에 몇 번 참석했을 뿐 정식 직업은 없었고 당연히 고정 수입도 없었습니다. 생전에 로라는 미르토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실비아와 사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비아는 게으르고 무책임한 성격으로 대학 졸업 후 3차례나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씀씀이는 매우 해펐습니다. 그래서 실비아는 종종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또한 임대료 수익의 일부도 요구하곤 했었죠. 불행히도 폴라는 언니의 모든 면을 따라했고 언니가 원하는 것을 그녀도 원했습니다. 로라는 두 딸도 미르토처럼 돈에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달았었습니다. 둘째 딸 루시아도 언니와 동생이 어머니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고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루시아는 언니와 동생이 항상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었다고 진술하였죠. 그리고 이웃은 최근 자매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비아는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전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었고 폴라는 대학 수업을 자주 빼먹었습니다. 이웃은 최근 두 자매가 일찍 일어나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지만 5월 8일 아침 두 자매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발코니에서 청소하는 모습을 목격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불쾌한 것은 로라의 실종 다음 날인 5월 9일 미르토의 부모가 로라의 집으로 이사해 로라의 침실에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로라가 실종된 다음 날 미르토 부모가 그곳으로 이사했다는 것은 그들 3명은 로라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경찰은 5월 말부터 실비아와 폴라 그리고 미르토에 대한 통신 감청을 시작합니다. 두 자매는 로라의 재산 상속에 대해 신나게 논의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르토는 자신의 친구와 전화통화에서 로라가 큰 빚을 지고 있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조사한 결과 로라는 어떠한 빚을 지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죠. 경찰은 세 사람의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고 8월이 돼서야 새로운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8월 8일 오전 10시경 한 소년과 그의 아버지는 강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캐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에 냄새를 따라 걷게 되었고 자갈이 섞인 진흙 속에서 반쯤 노출된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과 과학수사팀은 즉시 현장에 도착한 후 발굴 및 증거 수집에 착수했고 DNA 검사 결과 실종된 로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로라의 실종 초기 그곳을 수색했었지만 당시에는 시신이 온전하게 묻혀 있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8월 초 폭우가 내려 강둑이 물에 잠겼고 비가 그친 뒤 토사가 서서히 씻겨나가면서 로라가 노출된 것이었죠. 부검 결과 로라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밝혀졌으며 또한 수면제 성분도 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로라가 의식을 잃은 뒤 살해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로라의 마지막 휴대폰 신호는 5월 7일 밤 태무 집에서 잡혔기 때문에 경찰은 아마도 로라가 집에서 살해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태무에 있는 로라의 집으로 향했고 지하실에서 로라의 휴대폰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죠. 9월 24일 자매와 미르토는 로라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세 사람 모두 신문 과정에서 로라의 죽음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고 경찰의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경찰은 물리적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자백을 이끌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인 2022년 5월 말, 다행히 이 사건은 호전으로 전환됩니다. 미르토의 감방 동료가 경찰에 폭로했기 때문이었죠. 미르토는 감방 동료에게 자신과 두 자매가 로라에게 줄 케이크에 수면제를 섞었고 그녀가 정신을 잃자 비닐봉지를 씌워 질식시켰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 증언이 나오면서 2022년 5월 24일 미르토를 다시 신문했고 이때 미르토는 더 이상 버티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다행히 범행을 자백하게 됩니다. 5월 26일 실비아 역시 이번 신문에서 결국 자백하게 되었고 이어 폴라마저 세 사람이 공모하여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자백하게 됩니다. 세 사람의 진술은 미묘하게 엇갈리지만 대략적인 설명은 대체로 일치했죠. 사건 당일인 2021년 5월 7일 낮, 세 사람은 공모한 후 어버이날을 기념한 로라의 케이크에 미르토가 주사기를 이용해 수면제를 섞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세 사람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 전원을 끄고 심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어 미르토는 미리 폴라의 침대 밑에 숨어 있었죠. 로라는 오후 10시 30분경 태무에 있는 자신의 집에 도착했고 케이크를 본 후 매우 기뻐하며 사진을 찍고 두 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로라가 케이크를 먹은 후 두 자매는 어머니가 곧 잠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로라의 상태는 멀쩡했고 케이크를 다 먹을 때까지 약물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로라는 술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향하기도 했었죠. 이어 로라는 두 딸과 일상에 대해 대화를 나눈 후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제야 미르토는 폴라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은 로라의 방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했고 혹시나 증거가 남을까 싶어 모두 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후 실비아가 가장 먼저 로라의 방으로 들어갔고 미르토와 폴라는 실비아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어 실비아가 로라를 깨워보았지만 그녀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로라가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여기까지 세 사람의 자백은 대체적으로 맞았지만 그러나 로라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맙니다. 로라가 숨을 거둔 후 세 사람은 로라를 차 트렁크에 싣고 미리 정해둔 강둑 근처의 매장지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정해둔 매장지는 강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곳은 땅을 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수백 미터 떨어진 곳으로 매장지를 옮겼죠. 세 사람은 함께 땅을 팠고 혹시나 증거가 남을까 싶어 모자와 마스크, 장갑까지 착용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집으로 돌아온 이들은 집과 차량을 깨끗이 청소했고 세 사람 모두 휴대폰을 포맷해 이전 대화 기록과 검색 기록을 없애버렸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로라의 등산화를 남겨두어 경찰 수사에 혼란을 주려 했으나 이 계획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독이 되고 말았죠. 실비아에 따르면 2020년 여름
자신과 미르토는 로라가 준 우유를 마신 후 며칠 동안 속쓰림과 메스꺼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우유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에도 독을 넣었다고 주장했죠. 예를 들어 로라가 사준 잼뚜껑을 열었을 때 불쾌하고 톡 쏘는 냄새를 맡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후 그녀는 더 이상 집에 있는 음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별도의 냉장고까지 구입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어머니의 독사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의 그러한 행동을 왜 신고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그러자 미르토와 실비아는 로라가 경찰관이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또한 보복도 두려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실비아는 어머니에게 탈출하려고 해외 항공편까지 예약했었지만 어느 날 미르토가 로라를 제거하는 게 낫겠다고 제안해서 결국 그의 제안에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미르토와 실비아는 이후 많은 상의 끝에 로라를 고통 없이 제거하는데 합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르토는 실비아가 주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르토는 로라를 제거하자는 제안을 실비아에게 처음 들었고 그때 자신은 충격받았으며 두려웠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라는 2020년 가을이나 겨울쯤 두 사람의 계획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결국 그들과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경찰은 그들의 변명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폴라와 실비아는 종종 로라에게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로라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폴라와 실비아는 어머니가 루시아를 편애한다는 사실에 매우 불만이었습니다. 로라는 몇몇 친척들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루시아가 걱정된다며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고 말했었습니다. 생전 로라는 불편했던 루시아를 위해 대부분의 재산을 루시아에게 물려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비아와 폴라는 어머니의 이러한 선택에 불만을 품었을 것입니다. 로라가 사망한 것이 확인된 후 두 자매는 루시아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변호사까지 고용했었습니다. 그들이 루시아의 양육권을 얻게 되면 그녀의 유산을 쉽게 통제할 수 있었죠. 만약 친인척이 루시아의 양육권을 얻게 된다면 두 자매는 루시아의 유산을 소유하거나 처분할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미르토는 두 자매와 동시에 연애 중이었습니다. 미르토는 두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일부 다처제도 진지하게 고민 중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미르토는 두 자매를 아내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불법인지 확신할 수 없어 두려웠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범행 얼마 전 결국 로라가 세 사람의 관계를 알아차렸다고 답했습니다. 청소년 시기 영국에서 여름 캠프를 하던 중 미르토와 실비아는 만나게 되었고 곧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면서 그들의 유대감은 깊어져 갔습니다. 미르토는 실비아를 통해 자연스럽게 폴라를 알게 되었고 그들이 데이트할 때 폴라를 데려가곤 했었죠. 2019년 말 미르토는 갑자기 폴라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게 됩니다. 폴라는 언니와 미르토가 10년 동안 연애 중인 것을 알았음에도 그녀는 결국 미르토의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문스러운 점은 실비아가 미르토와 폴라의 관계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 실비아는 자신과 미르토의 사랑은 변함없으며 폴라와 미르토의 관계가 자신의 사랑에 전혀 방해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폴라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가까이 지내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언니 실비아와 보냈습니다. 폴라는 어렸을 때부터 실비아가 좋아했던 것을 똑같이 좋아했고 결국 미르토마저 똑같이 좋아하고 말았죠. 전염병이 창궐하는 동안 미르토는 자매의 집으로 이사했고 세 사람은 그렇게 한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미르토는 그때 자매에게 똑같이 둘 다 사랑하며 어느 한쪽을 편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묘한 관계 속에서 세 사람은 로라를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세 사람이 결탁해 로라의 재산을 탐해서였거나 혹은 비정상적인 관계를 로라에게 들켜 결국 로라를 살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정에서 실비아는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어머니에게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따라서 정당방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라가 자녀들에게 독을 탔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르토는 판사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2023년 12월 7일, 다행히 세 사람은 로라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이제 평생 동안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